자,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위험물 전문학원에서 위험물 강의를 하고 있는 여승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2016년 기준으로 11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위험물 기능사 또는 위험물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면 이 자격증은 석유화학단지 필수 자격증입니다. 울산, 여수, 그리고 대산 이런 쪽에는 석유화학단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험물이라는 것이 좀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좀 생소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K나 S오일이나 오일뱅크 이런 석유화학단지, 그쪽은 정유라 그러죠. 혹은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마찬가지고요.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종에서는 다 필요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필요성은 법적 선임의 의무. 선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 관할 소방서에 이 자격증을 신고를 해야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법적 선임이라고 하는데 그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안전사고의 증가로 인해서 전문 자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에도 아마 이 요구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필기 과목을 살펴보면 먼저 기초화학이랑 연소이론 및 화재 예방. 자, 이 과목이 총 20문제입니다. 20문제로 출제가 되고 위험물 성질 및 취급과 위험물 안전 관리법 합해서 40문제죠. 총 60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응시 자격을 보면 성별이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응시할 수가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되는데 합격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되고요. 기능사가 우리나라의 모든 기능사를 다 모아놓고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능사를 골라보자고 한다면 그래도 가장 최상위에서 고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위험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방식. 자, 기존의 방식은 현재 산업기사 필기처럼 국가에서 날짜를 하루 정합니다. 동시에 그날에 그 시간에 시험을 실시를 했지만 향후에는 2017년부터는 물론 16년도 마지막 시험은 시행을 한번 했고요. 17년부터는 OMR 카드 방식이 아닌 CBT 방식, 컴퓨터 기반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화면상에서 시험을 치는 거죠. 화면상에서 문제를 읽고 화면상에 답을 체크하고 그렇게 시험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답안도 역시 화면을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컴퓨터를 난 할 줄 모른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화면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문제가 없을 거고요. 준비물은 신분증 그리고 수험 번호는 알아야 됩니다. 필기구. 자, 필기구는 원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시험 칠 때 혹시 계산하는 부분이 필요할 때는 적을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필기구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럼 종이는 아예 못 가져갑니다. 대신 시험장에 가면은 종이를 따로 줄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컴퓨터용 사인펜은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OMR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기 역시 못 가져갑니다. 이 CBT 프로그램 안에서 제공을 해요. 계산기 따로.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 풀이에 필요한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면 반드시 반납을 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접수 방법은 큐넷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위험물 기능사는 제1회, 2회, 3회는 없습니다.
4회, 5회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요. 회차마다 수검자가 직접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용할 수 있는 도구는 컴퓨터 혹은 휴대폰의 큐넷 앱을 깔아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 날짜를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각 1회, 2회, 4회, 5회 회차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기간 중에서도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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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 몇 시, 몇 시에 위험을 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필기 합격 기준을 보면 총 60문제죠. 그리고 과락 없이, 과락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1과목, 2과목, 3과목이라고 해서 1과목에 20문제, 2과목에 20문제, 3과목 20문제 중에서 최소한 한 과목당 8개 이상을 맞춰야 되는 조건이 과락인데 기능사는 과락이 없습니다. 그냥 총 60문제 중 36개 맞추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고요. 그리고 필기 원서 접수 시간입니다. 자, 접수하는 기간이 나와 있는데 접수 기간의 첫날 9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24시가 아니라 6시입니다. 가끔 보다 보면 마지막 날 나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접수해야지 접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6시까지라는 부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 지금까지는 시험을 치고 한 달 정도 혹은 20일 정도 기다린 후에 발표 날에 발표를 해왔지만 이제는 시험 종료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시험을 치는 날 시험을 다 치고 나서 자, 1번 문제 읽고 답 체크하고 2번 체크하고 쭉 해서 끝나고 나면 시험 종료 버튼이 있겠죠. 누름과 동시에 깜짝 놀라겠죠. 바로 합격 불합격이 확인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방법이죠. 공부 어떻게 할 건가. 먼저 교재 이론을 정독을 한번 하세요. 근데 이 비중은 그만큼 크게 두지 마시고요. 가장 큰 비중은 기출문제 반복풀이입니다. 5년 정도의 기출문제로 기준을 두되 7년간에 나왔던 부분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반복을 2, 3회 정도 하시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필기는 실기와 다르게 전체적인 개념의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물 유별, 1류 위험물, 2류, 3류, 4류, 5류, 6류가 있는데 그 위험물 유별 안에는 어떠한 품명들이 있는지 또는 지정 수량이 얼마인지를 전체적인 구조로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요. 반면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실기 공부는 그런 전체적인 개념보다는 하나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인화점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걸 묻는 게 어떤 큰 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유별과 품명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6류 위험물과 제1류 위험물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6류 위험물에는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칠산 이렇게 세 가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6류 위험물에 있는 이 과염소산은 산화성 액체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 둘은 성질은 같죠. 산화성으로. 산화성이란 말은 산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6류는 액체로 구성되어 있고 1류에는 고체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과염소산이 HClO4입니다. 그런데 1류 위험물에도 과염소산 뒤에 염류가 붙죠. 염류라는 뜻은 여기 있는 칼륨처럼 칼륨이나 혹은 나트륨이나 암모늄이라는 것을 염류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류 위험물로부터 1류 위험물을 만드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6류 위험물에서 수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염류 이거나 이거를 집어넣으면 육류위험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육류위험물인 과염소산에서 수소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칼륨을 넣어주면 이름은 과염소산 칼륨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과염소산 칼륨과 과염소산 나트륨과 과염소산 암모늄 세 개를 묶어주게 되면은 과염소산 염류라고 칭한다는 거죠. 두 번째 과산화수소 H2O2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수소를 빼고요, 칼륨을 넣어주게 되면 K2O2, 이 이름은 과산화 칼륨인데, 여기 보면 무기 과산화물 돼 있죠. 우리가 무기물과 유기물을 구분할 때 아주 간단하게 유기물은 탄소를 가지고 있더라, 무기물은 그렇지 않더랍니다. 그러면 K2O2에는 탄소 C가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유기물이 아니라 무기물이면서 동시에 과산화물이기 때문에 얘를 무기과산화물로 부른다는 거죠. 또 질산도 HNO3인데 여기다가 수소를 빼고 그 자리에 칼륨을 넣으면 질산 칼륨이 되죠. 하지만 질산 칼륨도 질산 염류에 포함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류위험물과 일류위험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전체적인 어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기 시험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활용법인데, 교재를 보시면 각 부분마다 QR코드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유제로부터 보여보면은 방유제라는 것이,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오개 탱크거든요. 오개 탱크 주변으로는 만약에 오개 탱크가 파손되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던 액이 밖으로 넘쳐나지 못하도록 둑을 설치하는데 이 둑을 방유제라고 합니다. 자, 방유제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개 저장 탱크의 옆판입니다. 이 옆판으로부터 방유제까지의 거리는 탱크 지름이 15m 미만일 때는 탱크 높이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값 이상으로 해야 되고, 15m 미만이 될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이고 이상이 될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식은 외울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그림만 보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 있는 이런 사진들을 QR코드에 넣어놨으니까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걸 비춰보시면은 바로 이런 화면을 볼 수도 있고, 또 계산 문제의 경우에도 풀이 과정을 동영상 강의로 넣어놨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톡 튀는 암기법이라고 해서 조금 암기를 오래 할 수 있도록 또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뒀는데, 예를 들어 이류위험물 중에 금속분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구리분하고 니켈분은 입자 크기 관계없이 무조건 위험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암기하실 때 구리의 화학식은 CU라는 거죠. CU는 위험물이 아니라 편의점이라서 그렇다라고 활용하시면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필기 시험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충분히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강의를 일단 들으시게 되면 제 헤어스타일이 조금은 지금이랑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강의에 나오는 그 사람도 저고요. 저도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일단 상상하셔서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